미주미와 함께하는 투자공간 6차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 포트폴리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그 원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양현 교수의 위기를 대처하는 천하무적 ETF 포트폴리오. 특별히 모신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종목 선별 방법까지. 참여 방법은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분 오랜만에 아침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월요일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 스케줄이.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여기 옆자리 비었는데. 아유, 저 이 자리 좋습니다, 지금. 여기로 오세요. 네. 예, 옆자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림 준비한 거 보니까 소랑 곰이랑 그렇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소를 이기라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월가에서도 시각이 엄청나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은 네. 시장의 어떤 랠리, 베어마켓 랠리를 좀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월가의 어떤 시각들이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랠리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말 동안에 해서 제가 이제 뭐 많은 자료를 좀 보고 정리를 했는데 네.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보고 나서 네. 또 시장을 바라보시면 또 많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자, 어떤 이야기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달러 인덱스 급등, 저번 금요일 저도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서 지금 달러 이거 왜 그러냐. 미친 예, 달러다. 정말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원문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75bp 인상에 대한 언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 랠리 이후에 어떤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좀 부족하다. 네. 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전쟁과 중국 부동산 붕괴 조짐. 자, 이러한 부분이 이런 불안한 어떤 시장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네.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그런 수급 현상이 일어나면서 108을 또 다시 찍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원문을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요. 해석 좀 이유가 해주세요.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The 이유가 reason was 없다. unclear. 예. 지금 이유는 불분명하다. 언클리어하다. 언클리어다. 클리어에 예. 반대 on.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쵸. 계실 수 있겠지만 이유가 없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달러와 반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나 좀 불리시한 입장을 가진 IB부터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보다 분들은 더 좋아질 그렇죠. 것이다.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네, 자, 이분. 마르코 콜라노비치 여전히 S&P 500은 4,800으로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제목 하나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올해 이제 하반기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절반 수준인 4.7%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오. 예, 글로벌 물가 상승률입니다. 글로벌 평균으로 지금 그렇죠. 유럽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은 3%까지 둔화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3%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이분께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유럽은 이제 8%대 유지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좀 비관적으로 좀 봤고요. 자, 물가가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농산물 또는 근원 상품 가격이 좀 완만해지고 수요가 그래도 조금 좋아진 보여서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래서 JP 모건의 어떤 이제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가 사실 내용이 더 많아요. 엄청 많은데 참고용이고요. 예, 참고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줄어들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랠리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펀더멘탈 중요성을 좀 보여줬고 연착륙의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에 어떤 랠리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들은 사실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쵸.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펀더멘탈이 중요성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식은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민주주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경기 침체 의견이 있지만 연착륙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 나왔던 경기 지표들이 뭐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CPI가 또 낮게 나오면서 여러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연착륙에 대해서 좀 갈 수 있는데 지금 JP 모건의 어떤 보고서 팀을 보게 되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면 23년, 24년 그러니까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의 약간의 좀 연착륙적인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이냐 봤을 때 후자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저희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이슨 해리스 네, 이분께서 이제 센터장이신데 또 이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분도 불리시한 거죠? 이분도 불리시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 CPI가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요.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예, 이러한 어떤 향후 전망을 좀 보여주면서 이번 CPI 중에 핵심 품목인 중고차, 의류, 가전제품 품목에서 하락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런 한 달 트렌드가 전체 트렌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7월 CPI는 팬데믹 이후 충격적인 물가 상승 흐름에서 다시 내려오는 하나의 과도기가 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연말까지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계속 내려갈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시장이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니다. 시장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번 랠리는 일시적인 것이 뿐이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또 예상하시는 마이크 윌슨. 네.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bear market for stock incomplete. 그러니까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료도 안 됐는데. 완료 안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세 요인은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2분기 실적, 가벼운 포지셔닝, 그리고 덜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를 꼽았고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또는 정책적 그리고 어떤 수익 조정 비율에 맞춰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사실 많은 종목들이 좀 랠리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것은 1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완전히 낮췄던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은 어찌 보면 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지속적인 어떤 상승하는 임금 그리고 느린 어떤 시장 또 소비자 가격 책정은 어떤 컨센서스 추정치와는 약간의 상반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아직 하락장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네, 왜 아니 이렇게 달리십니까? 그래요? 너무 빨리 하니까 우리 예. 금방 하고 도망가시려는 그런 의중이 살짝 엿보였는데 예. 사실 마이클 윌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잖아요. 어떤 요즘에 한 가지 사안이 벌어지면 그걸 두고서 이날은 이렇게 해석했다가 다음 날은 정말 빈대떡 뒤집듯 반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이클 윌슨의 시각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 자꾸 무게를 둬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7, 8월의 랠리가 이 반대편에서 섰던 시장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적도 그렇고 네. 또 지금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덜 매파적인 연준 행보 그랬는데 뭐 주말사에 나왔던 얘기도 보면 그렇죠. 엄청 예. 매파적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 다음 차트를 보면 과거 현재 비교하면서 방향성 잡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마이클 윌슨이 네. 아주 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어닝 리비전에서 어떤 수익 조정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과거 1996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주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저 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색으로 해야 될까요? 노란색. 예. 자, 저 부분이 네. 지금 딱 그 평균적인 부분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내려가는 그 저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내려갈 것이다. 예,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네. 2022년 하반기도 지금같이 자, 하락장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0월까지 이어진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약세장이 안 끝났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네, 이번에 랠리는 일시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어닝에 대해서는 사실 네. 우리가 그 얘기가 맞죠. 이제 스탠스를 굉장히 낮춰뒀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를 한 부분들과 함께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더 경계 상황이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것들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3, 4분기 실질적으로 정말 어닝이 더 지금 2분기보다 안 좋으면 시장 상황이 좀 부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업들을 믿어야죠. 네, 네. 열심히 일하기를 믿도록 하겠고요.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하락 쪽에 많이 베팅한 네. 이분들 또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헤지펀드가 또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네. 아주 하락에 이제 베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이 자료 뒷부분은 네. 거의 이제 좋지 않은 예, 그런 이제 방향을 좀 가진 IB 또는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말에 다 나왔던 뉴스예요. 자, 이 뉴스도 8월 18일자 뉴스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주식시장에서 기록적인 하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약세장 랠리가 이제 끝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지펀드의 S&P 500 선물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에 최근 가장 많은 1,070억 달러를 베팅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제 매도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이 정도이지는 않았는데 이번 랠리가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하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반등이 강력했던 만큼 회의론도 부각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만큼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요소가 있느냐 또는 어떤 촉매제가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이제 의견이 좀 많은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S3 파트너스에서는요. 6월 저점 이후 공매도 455억 달러를 숏 커버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숏 커버링 했던 부분이 랠리로 이어졌던 부분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도 여전히 약세장으로 보고 있고 경기 침체 지속 및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자,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하나로 이게 랠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충분하지 않다. 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차트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차트 보시는 이 부분이 숏 커버링을 멈춘 지난 이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속도로 숏 커버링을 하면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이 부분 때 이제 커버링이 멈추면서 반대로 또 시장이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예, 또는 조정을 주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을 지금 차트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에 또 반기를 하나 들고 싶은 예. 게 상반기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헤지 펀드들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네. 이유도 네. 시장이 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졌다거나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랐다거나 반대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헤지 펀드에서 뭐 많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해도 오르면 또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똑한 분들이긴 하지만 이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너무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CT의 분석을 한번 좀 볼까요? 네, CT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유럽 경기 하락, 그리고 중국 부양책 실패,
그리고 미국 소비 둔화와 임금 상승에 50% 가까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싣고 있다. 안 좋은 것만 지금 끌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목칸에 제가 빨간색으로 쳤어요. 지금 우리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운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갈 것이다. 하락으로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 저희 이 CT가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50%의 어떤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IB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또 상승의 하락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락에 또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도 있고 지금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뭐 불안정하다 또는 불확실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정말 힘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액션을 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씩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헤지 펀드들이 이제 쇼 포지션을 갖는 게 평생 숏은 아니다라는 거지만 그들이 틀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들이 돈을 잃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박 팀장은 항상 이런 자료도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율로 따져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좀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뭐 많은 이제 어떤 IB에서 이제 나오는 의견을 보게 되면 한 70%가 약간 약세장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너무 랠리가 좀 급속도로 좀 일어났고, 그쵸.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다른 이제 어떤 조정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클 콜라노비치나 네. 아니면 마이클 윌슨, 네. 예, 이런 이제 분들은 뭐 항상 늘 똑같잖아요. 그렇죠. 늘 예. 비슷한 같은 스탠스로 예, 얘기를 같은 하죠. 의견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주장하시고 계시는 예, 그런 이론들은 변함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들의 일단 저변이라고 하죠. 네. 바닥에 이제 항상 놓여 있는 그 이론 위에서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네. 판단일 것 같고 저도 사실 뭐 주식을 투자하는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뭘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그러기보다는 저는 계속 인덱스 관련해서 예. 사고 있거든요. 예. 뭐 업종을 살 수도 없고 어. 이미 또 제가 사고 싶어하는 업종은 많이 올랐고 밈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또 메타방 박종훈 팀장의 종목 뭘 보십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찾고 계십니까? 메타박이 네. 많이 올라야 되는데 메타의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죠.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88불. 188불. 예. 예. 지금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소파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이제 계속 메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예. 추가 오히려 매수 하셨습니까? 아직 추가 매수는 안 했는데 조금 시장을 좀 보고 나서 정말로 저는 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훈 팀장의 멘탈이 안정화될 때가 진짜 시장이 안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네. 박종훈 팀장이 사실 매일매일 글로벌 라이브 밤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와 여기 아침 분위기는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뭐 글로벌 라이브에 뭐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네. 채팅창에서는 글로벌 라이브는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우린 그럼 가족 아닙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월스 모닝 브리핑의 채팅창을 잘 안 봐서 예, 이유가 모르겠지만은 없었어요. 박 네, 팀장이 정말 없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침묵도 뭐 하시는 그래요? 예, 그러한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보여주세요.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가족 같은 분위기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 메타박의 개인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기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월가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흘러가는 거를 지켜보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때 또 찾아뵙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